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호의 바텀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일단 섹터 흐름들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 그러니까 해리스와 트럼프의 후보 토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경신한 날입니다. 그래서 연중 최저가를 경신을 했는데 좀 마음이 많이들 아프시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러면 왜 도대체 삼성전자 왜 저렇게 빠졌냐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랑 해리스 이러한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 뭐 어떤 섹터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솔직히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여기만 사야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양쪽을 다 발을 걸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뭐 누가 되던 간에 좀 상관이 크게 없는 그런 섹터군들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라서 이따가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멘토의 투자 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은 제가 조금 섹터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국내 증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들 살짝 볼게요. 오늘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후폭풍이 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중에 그 토론하고 나서 해리스 관련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의료용 대마 관련주인데 대마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다 빼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 보였고요. 트럼프 후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수혜 받을 만한 게 뭐 금융주가 있었는데 오늘 약간 해리스가 약간 판정승 당해가지고 솔직히 트럼프가 좀 패배당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융주들이 좀 빠지면서 그런 흐름 나왔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경신 참 이번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일단 오늘 이런 것들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뭐 결국에는 조금 사실 2500선은 지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2500선이 약간 심리적인 지지선인데 그 지지라인을 일단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잘 지켜준다고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 거는 좀 다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뭐 70층 80층에 계신 분들 구조 신호를 다시 한번 보내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나마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또 저녁에 CPI 발표 있는데 CPI 발표 이후에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결국에는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는데 사실 요즘에 바이오 섹터들 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주들 오늘 뭐 삼성 SDI가 거의 10% 올랐는데 2차 전지주들 위주로 좀 끌어올려주면서 좀 코스닥 상승 나왔는데 사실 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뭐 이건 사실 반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섹터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 예, 첫 번째 신재생입니다. 신재생인데 사실 오늘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해리스 후보가 TV 토론에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상 뭐 승리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서 신재생주들 올라왔는데 사실 뭐 저도 좀 봤습니다만 해리스 후보가 말을 너무 잘하고 약간 트럼프 후보는 살짝 좀 뭔가 조금 뭐랄까요 이게 약간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뭔가 말이 좀 뭐 좀 어디 아픈 사람처럼 약간 좀 말을 좀 횡설수설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좀 많이 세게 올라왔던 게 물론 윗꼬리는 달렸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사실 5월 달에 이때 그 해리스 후보 처음 얘기 나오면서 그때 해리스 트레이드로 정말 좀 세게 올라왔었고 8월 달에도 한번 세게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다가 조금 오늘 또 다시 부각을 받았는데 지금 흐름 보면은 요게 지금 대표적으로 신재생 섹터들 뭐 태양광, 풍력, 뭐 ESS 이런 쪽들이
해리스가 뭔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거기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면 느닷없이 여기서 반등이 나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태양광 섹터들은 정말 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이렇게 그런 대통령 후보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 후보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래량이 오늘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전 거래량 이상 나와준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내일 갑자기 또 트럼프 후보가 또 우세하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11월까지 대선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SK 이터닉스인데 얘는 사실 그 ESS랑 엮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신재생에 집어 넣었습니다. 왜냐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해서도 저는 어쨌든 수소 에너지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터닉스가 제가 장중에 찍었는데 이거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종목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거에 정말 그 해리스 후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5월 달에 신고가 경신할 때도 이때 해리스 후보에 대한 갑자기 바이든 사퇴하면서 저때 이제 상승 나왔다가 거의 고점 대비 60% 이상 빠졌죠. 빠지고 나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던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신재생 섹터고 ESS의 좀 약간 대장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CS 윈드인데 자, 이 종목은 사실 뭐 8월 달에 정말 실적 잘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오히려 지금 풍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물론 태양광이랑 이런 쪽도 좋은데 태양광은 실적이 아직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아직 환경은 아닌데 지금 이러한 CS 윈드 같은 풍력 쪽은 이게 왜 지금 풍력 쪽이 실적이 잘 나오냐면 그 결국엔 플랜트 사업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해상 풍력이면 어쨌든 해상이면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풍력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하부 구조물까지 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S 윈드가 그거에 대한 호실적을 달성을 해서 8월 달에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차익 매물 나온 이후에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CS 윈드 같은 이런 해상풍력 기업들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또 나중에 뭐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석유라던가 천연가스를 시출을 할 때 어쨌든 해상풍력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상 그 플랜트 사업을 같이 연결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해상풍력을 하는 그 기업들과 같이 연결고리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재생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업 내용 자체는 해양 플랜트 쪽이랑 연결돼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실 원래 오늘 신재생하고 2차전지랑 ESS 다 묶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그래서 2차전지랑 ESS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 SDI가 10%가 올랐는데 이 오른 이유가 물론 신재생이랑 ESS 쪽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이런 개별 기업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시가 나왔는데 평광필름 사업을 매각한다. 중국 쪽에다가. 근데 이 매각 대금이 1조 원 넘어요. 그래서 이 1조 원을 가지고 과연 어디에 쓸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삼성 SDI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평광필름 같은 경우는 사실 OLED라던가 이런 LCD 이런 쪽에 쓰는 필름인데 이 삼성 SDI가 여기에 사실 돈이 앞으로 안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하도 공급량이 많고 지금 이미 옛날부터 다 해왔던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수익성이라던가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되냐의 판단을 해봤을 때 삼성 SDI는 이 평광필름이 별로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중국에 냅다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걔네들이 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오늘 10% 마감을 했습니다. 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최근에 8월부터 시작됐던 2차 전지들 단기 상승세 그러고 나서 갑작스러운 또 차익 매물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반등, 세게 센 반등.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게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 시가총액 꽤 큰 종목인데 하루에 막 10%씩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이런 어떻게 보면 묵직한 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적으로는 충분히 밸류 대비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삼성 SDI는 얼마 전에 그 공시가 나왔던 부분, 뭐 아직 사실에 대한 뭐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 미국 쪽에 ESS 관련된 1조 관련 투자권 이 부분이 아직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에 좀 흐름이 뭐냐면요, ESS 움직이면은 삼성 SDI가 거의 대장처럼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ESS 관련돼서 지금 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 저는 어쨌든 2차 전지 셀업체들이 결국에는 지금 배터리로만은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를 다 저는 기업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SDI가 ESS 쪽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필 또 공교롭게 중국에다가 그 회사 매각을 해가지고 사업부를 매각을 해서 1조라는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실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대보 마그네틱인데요. 여기는 과거의 영광에 대비해서 주가는 정말 형편없이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고점이 아마 96,0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뭐 이게 절반이 아니고요, 거의 뭐 한 70% 이상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빠졌는데, 사실 대보마그네틱이 하는 사업 자체는 탈철기 사업을 합니다. 탈철기가 갑자기 뭐냐면은 그 배터리 만들 때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탈철기, 철을 뭐 철 같은 거 제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갔고요. 원래 수산화 리튬이랑도 좀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가격적으로는 정말 매력 있는데, 역시나 이러한 대보마그네틱 같은 기업들은 회사의 그런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게 좋은데 결국에는 지금 업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업황 회복부터 시작해서 그런 탈철기가 과연 많이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쓰일 수 있는 건지를 앞으로 좀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물론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오랜만에 이렇게 힘이 실렸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오늘 또 종가에 또 윗꼬리 달고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위에 저게 96,000원부터 지금 계속 빠졌는데 위에 매물대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 누가 팔아버리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요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진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은 ESS죠.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는 이 종목은 5G였습니다. 통신 관련 주였는데 아예 지금 요즘에는 바꿨죠. 메인 사업이 ESS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실적 모멘텀 정말 뚜렷하고요. 사실 다른 ESS 기업보다는 이 기업이 확실한 실적 모멘텀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냐, 똑같아요. AI 쪽 반도체랑 똑같은 맥락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받은 이후에 지금 하방 경직성을 저는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SDI와 함께 ESS 수혜주를 찾으라 그러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흐름도 ESS와 함께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TCC 스틸인데요. 자, 이 종목은 또 옛날에 과거의 영광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 원통형 배터리 관련 그 뚜껑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도 진짜 잘 나갔었는데 2차 전지 그런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정말 많이 빠졌고요.
제가 봤을 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부활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준비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그렇게 쏙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요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이 또 있는데 재무가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누가 더 대장이고 누가 더 강하냐를 평가를 하기 있어서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좀 실적이 더 좋은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냐. 뭐 대표적으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했을 때 뭐 이게 원통형 배터리와 조금 뭐 상관관계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글쎄오지만은 어쨌든 이 종목도 가격은 주가는 이미 바닥권을 만들어 주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서 2차 전지들 올라올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 종목도 저는 진짜 애증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포스코 그룹사에서 밸류업 한다고 이게 나오고 나서 올렸다가 15% 올렸다가 그거를 올린 걸 다 뺀 것도 모자라서 더 뺐죠. 더 빼가지고 이제 20만 원대 지지 트라이를 했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게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 SDI가 가면서 그 밑단에 있는 2차 전지를 싹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냥 리튬부터 시작해서 막 5만 소재 부품주들 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왜 생겼냐. 사실 2차 전지도 지금 보시면요. 해리스 후보에 대한 수혜주와 연결이 돼요. 왜? IRA 법안이 있고 트럼프는 IRA 법안 폐지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는 신재생이랑 약간 저는 이제 세트로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최근에 2차 전지들의 반등은 뭐 전기차 화재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저는 좀 크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화재 이슈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해리스 후보,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또 이벤트잖아요.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재생과 엮일 가능성이 높지. 지금 트럼프 쪽이랑은 약간 좀 거리가 멀어요. 지금 왜냐면 IRA 법안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랑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2차 전지는 이제 해리스와 같이 한 배를 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업황에 대한 회복 자체는 단기적으로 뭔가 저는 되기는 힘들다고 봐요. 하지만 만약에 전기차 화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면서 업황이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통형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으로 갈 때 그때 한번 다시 2차 전지주들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실 음극재도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뭐 워낙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모회사의 그러한 철강이라던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여기 계열사들의 광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소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러한 음극재라던가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좀 흑연이라던가 이런 거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된다고 한다면 그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거의 뭐 9월 달 들어와서는 비만 치료제가 또 핫한데요. 사실 8월 달부터 사실 8월 전부터 7월부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너무 힘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만 치료제는 사실 9월 들어와서 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바로 10월 달에 한국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도대체 비만 치료제들이 이렇게 날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단하다고 합니다. 뭐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그 보통 이제
뭐 당뇨병 환자분들이 지금 인슐린을 자기 피하 주사 하잖아요. 근데 이 위고비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하 주사 개념인데 그 인슐린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맞아가지고 뭐 비만 치료를 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좀 워낙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싹센다 같은 경우도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해요.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첫 번째로 펩트론인데 펩트론은 사실 저기 그 위고비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한 그러니까 이 펩트론이 지금 87,900원까지 갔었던 이유는요. 이러한 자기만의 그 스마트 대포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원래 이제 뭐 주기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 거면은 펩트론은 한 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기를 늘려가지고 한 번으로도 더 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강조받아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다음 대부분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GLP 기반으로 하는 건 맞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같이 엮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런 것으로 좀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반등이 저는 뭐 의미가 있는 반등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하필 또 120일 이평선 딱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요게 중장기 평선 흐름 잘 보시고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좀 이번 주에 사셨다고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만약에 재차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트라이를 다시 해볼 만하다. 하지만 오늘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왜냐면 저게 위고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또 비만 치료제가 계속 만들어질 예정이고 최근에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 10월 달에 위고비 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수급으로 들어와 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무슨 기업이냐면 사실 이 기업은 약간 의료계 쿠팡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약품을 이제 배송해주고 그런 병원들에다가 납품해주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통을 해주는 회사가 왜 도대체 비만 치료제로 부각이 받았나요? 질문을 하시면 이 블루엠텍이 2021년도에 싹센다를 공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부각받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블루엠텍이 지금 작년 매출이 1,000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 치료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납품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공급해주면서 남는 수수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회사 매출을 만드는 건데 1,000억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싹센다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위고비까지 들어오면은 위고비에 대한 유통도 담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했을 때 정말 고평가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 종목도 상장 초반에 거의 7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8월 5일날 저가가 9,680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상장 처음에 보다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역시나 있고요. 사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의료 뭐 정부와 의료 간의 갈등이 있어서 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만약에 그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고 안정화됐을 때 어쨌든 그 병원에 공급하는 물량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뭐 마진율이라던가 영업이익률, 순이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고비 출시된 다음에 여기서 유통을 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다. 싹센다를 이미 했기 때문에 싹센다가 원래 노보노디스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결고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미약품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약품이 지금 사실 주가가 굉장히 못 갔습니다. 물론 뭐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유한양행이 이번에 렉나자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사실 배가 아프겠죠. 그리고 원래 뭐 한미약품은 사실 원래 FDA 승인을 많이 받았는데 항암 쪽으로 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도 몇 번 했었고, 그리고 한미약품이 또 비만 치료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약품이 항암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없지만 한미약품은 일반 의약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FDA 승인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한미약품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뭔가 좀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피부 미용인데요.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살을 빼고 피부 관리를 한다. 근데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원래 살이 좀 있다가 빠지면요, 살이 처져요. 그러면은 펴야겠죠. 그게 이제 리프팅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살이 좀 급격하게 빠지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얼굴에 필러도 맞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렇게 홀쭉해지면은 좀 빵빵하게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톡신이랑도 연결이 되겠죠. 근데 요즘의 흐름이 이 피부 미용과 톡신이랑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물론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그런 지방을 태워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지방이 갑작스럽게 빠지고 살이 빠지게 되면은 또 얼굴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홀쭉한데? 뭐 그거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채워야겠다 볼륨을, 그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파마 리서치인데요. 역시나 이 리쥬란이랑 리쥬란이 대표 상품인데, 어떻게 보면은 리쥬란이 되게 아프대요. 맞으면.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프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피부 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시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분 보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얼굴에 많이 맞으신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좀 윗골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쨌든 피부 미용에 이제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보면은 성형수술이랑 이런 쪽은요, 이제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은 오히려 성형수술보다는 이런 시술 쪽, 그리고 뭐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인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화장품 관련해서도 미국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인종이 많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그 인종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도 지금 부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굴 시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보톡스라던가 필러라던가 이런 비싸요.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보톡스 엘레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맞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냥 일반 우리나라 보톡스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리쥬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얼굴에 수분 공급하는 건데 그 주사 따끔따끔한 게 굉장히 아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클래시스, 이거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고,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예전 프로그램에서 좀 한번 3만 원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배 갈 거라고 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이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역대급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의 50%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피부 이런 미용 쪽이기 때문에 그런 카트리지 소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각이 받고 있고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만 치료제를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술을 하고 나서, 아니면 살을 빼고 나서 어쨌든 피부가 좀 탄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클래시스라던가 이런 쪽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VT, 이거 갑자기 화장품 왜 들어갔냐? 리들샷 때문이죠. 리들샷도 어쨌든 이거는 사실 뭐 보톡스랑 필러처럼 얼굴에 그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 화장품인데 얼굴에 좀 따끔따끔하다고 합니다.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리프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본이라던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고, 그러한 점들이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사실 보시면은 VT는 약간 CDMO가 아니지, OEM, ODM이랑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리들샷이라는 제품 하나에서 그 브랜드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특정 섹터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이런 섹터들 위주로 반응을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원래 이 말을 하려고 이런 섹터들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들에 대한 저의 견해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이슈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대선은 아직 남았다, 기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나는 무조건 해리스가 될 것 같아, 나는 무조건 트럼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반대편 후보가 됐을 때 그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대선과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양쪽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난 그럼에도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양쪽에 다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이 인지도가 올라가서 대선 전에 뭐야 여기가 지지율이 높네 그러면서 올라가면은 팔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신대생 오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트럼프랑 해리스랑 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신대생 올라가면 오늘 팔고 눌리면 또 사면 되잖아요. 왜? 어차피 11월 그때까지 다 안 끝난다니까요. 물론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이 낮아요. 왜냐면 분명히 여기서 변수가 또 생깁니다. 갑자기 막 누가 갑자기 뉴스에서 막 난리치면서 막 그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어본 게 아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은 거기 인구도 많고 땅덩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대선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쪽에 몰아서 절대 사지 마시고 양쪽에 나눠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도 저도 못하겠다, 둘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둘 다 누가 되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오늘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뉴스 기사들이 이렇습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우위를 점했다. 그리고 사실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 끝나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일정을 보시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는 2달 남았거든요. 이제 사이에 뭔가 없어요. 이제 토론을 하거나 이런 거 없는데, 아마 언론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TV에 나오시잖아요, 후보님들. 그럼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지언정, 만약에 여기서 뭔가 공식적인 후보 토론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는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유세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나오는 이슈들,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뭐 해가지고 고소당했다 이러면은 이제 떨어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된 섹터를 보면요, 방산, 전통에너지, 암호화폐, 빅테크, 전기차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수혜주, 피해주라고 하면은 피해주는 당연히 신재생 쪽입니다. 왜냐면 IRA를 폐기하겠다고 그랬고 나는 그리고 트럼프는 본인이 아직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전 저렴한 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던가 유가 이런 거 써야 된다. 석유 이런 거 써야 된다. 그래서 전통 에너지를 더 개발하겠다가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이게 수혜주가 되는데, 방사는 왜 그러냐면 대만 니네가 방업 돈 많이 벌어갖고 방업이 내라 이거 때문에 방산주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거 피해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가 왜 그러냐면 대만이 미국 반도체 거를 돈을 다 벌어간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융은 왜 그러냐면 규제 완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해리스 후보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트럼프 후보주들이 일부 빠진 겁니다. 그 중에 금융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뭐 여기에 이거는 제가 기사들에 있는 이미지들을 발췌해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개별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중요한 게 헬스케어 이런 바이오 쪽 있죠. 바이오는 저는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만히 보세요. 지금 생물보안법 표결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요게 지금 상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생물보안법을 누가 발의를 했냐면 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생물보안법의 취지가 뭐냐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계약하지 말라라는 게 주된 맥락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억누르고 싶어 해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돈을 가져와 이건지 아니면은 뭐 니네는 싫어 이건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물보안법이 발의가 돼서 지금 하원 표결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야 이거 내가 발의한 거 아니니까 철회해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굳이 올라온 거를 그래 중국 같이 억제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스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본인이 대통령 됐을 때 굳이 그거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수혜 볼 수 있는 게 바이오시밀러라던가 CDMO 쪽인데,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아니 누가 되더라도 약가 인하 정책도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같기 때문에 이러한 교집합에 있는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 하반기에 계속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바이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ST팜이라던가 바이넥스 이런 종목군들, 그 외에 뭐 지금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7월 달부터 주가 봐요. 저게 지금 빠지고 싶어하는 주가가 아닙니다. 저게 지금 100만 원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는데 지금 리포트 보면은 뭐 115만 원도 있고요. 120만 원도 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만약에 그 미국의 CDMO 기업 중에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미국 비파마들한테 납품하는 그 물량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밸류 계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고 나서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해리스 관련 섹터는 대표적인 게 신재생입니다. 그리고 뭐 대마초 합법화, 그 다음에 풍력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해리스는 그냥 바이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몇 가지만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리스 정책 수혜주 중에 전력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랑 공통이에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이쪽은 두 후보가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딱 두 개 뭐예요? 바이오, 전력, 인프라. 이거 두 가지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50주 신저가 도대체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갤럭시 Z 플립이랑 폴드 6 판매 부진입니다. 지금 보면은 얼마나 덜 팔리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출시한 지 2주 만에 공시지원금 인상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원금 더 줄 테니까 우리 거 사세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판매가 부진한데 중국 힌지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웨이에서 출시한 그 3단 폴더블 거기에 힌지 다 판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안 팔리면은 지금 힌지 업체들이 50%가 중국이에요.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빠진다. 그리고 지금 뭐 아이폰 16 나오면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삼성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D램 피크아웃 논란인데 이게 지금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1분기만 해도 하반기에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갑자기 6개월 만에 다운사이클 진입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증명해 줄 것인데 하필 또 삼성전자 컨센이 또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SOX라고 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티커가 SOX거든요. ASOX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다가 인텔을 안 집어넣고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지금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같이 이제 브리핑한 곳에서 새로운 반도체 지수를 30년 만에 낸다. 근데 그게 ASOX입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거기에 AI 하는 기업들만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기서 무슨 말도 나왔어요? 레거시 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레거시 안 껴줄 거야. 마이크론도 여기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게 너무 안 좋네 이러면서 계속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TSMC 독주 가능성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자 24년도 1분기 TSMC 점유율이 61.7% 삼성전자 11% 2분기 삼성전자 조금 오르긴 했는데 TSMC는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기업들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애플, 퀄컴, 미디어텍,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이런 데 있잖아요. 다 그냥 TSMC에 다 맡겨요. 지금 삼성에 맡기는 데 거의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에서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거를 어느 정도 가져오려면 거기서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총체적인 난국인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도 문제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HBM은 하이닉스에 뒤쳐졌죠. 파운드리는 TSMC한테 따라잡혀갖고 뒤쳐졌죠. 그럼 도대체 삼성전자 핸드폰도 못 팔리면 뭘로 돈 벌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졌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삼성이 망할 기업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좀 단기에 투자를 해서 반발 매수를 노려보겠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자식 물려줄 생각으로 나는 적금을 넣겠다 하시면 지금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내가 여기서 급반등 나올 거다. 이거는 언제 삼성전자가 뭔가 카드를 꺼내들지 몰라요. 뭐 M&A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TSMC로 가는 거를 뭔가 가로챌 수 있는 특별한 뭔가 공정에서의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럼 이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말씀드릴 건데 아까 제가 해리스 후보랑 트럼프 후보 상관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제가 전력기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AI 반도체 산업 자체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HBM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이겁니다. 기대는 200% 했는데 실적은 앞으로 실적은 약간 100%도 안 될 것 같은 약간 이런 거죠. 뭐냐면 돈을 버는데 200% 벌 것 같은데 왜 100%밖에 못 벌어? 이거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잘 벌어도 지금 문제거든요. 돈을 잘 버는데 이만큼 벌 것 같았는데 200%만큼 못 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뭔가 나와준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은 파운드리 부분도 있지만 지금 원래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1등이 글로벌 넘버 원이 삼성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거시 반도체가
앞으로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멈추는 거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만한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전력기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전력기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LS 일렉트릭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LS 일렉트릭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50% 조정 나왔고요. 현대일렉트릭이랑 뭐 효성중공업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LS 일렉트릭을 높게 보는 이유는 배전반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배전 솔루션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내 넘버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슈나이더라는 엄청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 좀 수출 물량을 늘릴 수만 있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LS 일렉트릭 투자 포인트는 일단 차세대,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차세대 ESS, 그 다음에 배전, 스마트 배전 솔루션, 그 다음에 변압기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LS 일렉트릭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저 스마트 배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송전보다 배전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전력을 이제 공급을 받았어요. 변압기 많이 납품했잖아요. 그러면 전력 공급 받은 거를 배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어디야 저기 휴스턴에 뭐 AI 데이터 센터 만들었어요. 뭐 근데 뉴욕에다가 데이터 센터 예시입니다. 데이터 센터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각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송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송전소에 온 걸 갖다가 이제 배전을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배전과 관련돼 있고 그거에 대한 전압을 받은 다음에 이 배전 솔루션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게끔 전압을 바꿔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배전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나 트럼프 상관없이 전력기기 쪽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에 대한 교체는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AI 인프라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리고 AI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뭐 드론이나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AI 서버는 계속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LS 일렉트릭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 상승할 여력이 높고 최근에는 HBM 관련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 흐름에 따라서 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또 저는 별개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AI 수익성에 대해서 안 나오는 부분은 오케이. 그러면 이 전력 그래서 안 쓸 건데 안 쓸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가치 그리고 ESS에 대한 모멘텀 이러한 것들은 살아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 함께 뭐 인사이트 좀 보고 싶다. 그리고 투자노트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팍스 통신망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